안호영 의원님이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청와대라는 이슈가 당겨졌을 이후에 아까도 뭐 공론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본인은 그것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닥쳐오는 상황이 보니까 이때서야 공론 메가시트를 가지고 나오는 거는 어떤 아까 말씀하신 좀 정치적인 어떤 맥락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그 부분은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문제가 처음 제기됐을 때부터 솔직히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KBS 페트로 전국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도 한 5, 6분에 걸쳐서 이 문제에 상세하게 제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 그리고 또 몇 번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당시에 했던 말씀이 제일 중요한 문제는 주민의 뜻이 배합하고 주민의 뜻에 따라서 집단 이상으로 발행하기 위해서는 동원의 절차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동원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 또 그로 인한 갈등이 소리되는 우려를 표명을 했고 또 대안으로도 이런 불만 경제권, 집단 메가시티에 관련된 문제를 이미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돼서 전국했던 지사님께도 이런 부탁을 말씀드린 바가 있고 또 전국에 받은 의원님들도 말씀을 드렸고 또 찬성하는 단체들도 간담회를 통해서 제 입장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충분히 그런 제 입장들을 필요하게 맞다는 말씀드리고 아마 이제 이런 문제를 공약하고 추진해왔던 입장에 보면 사실 이런 문제들을 더 논의를 해야 되는 사실을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보니까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계속해서 갈등이 커지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보시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것은 재선을 위한 정치 쇼다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가서는 갈등이 커지게도 또 더군다나 주민투표가 이제 앞으로 다가오게 되면 아마 갈등이 더 심각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쯤에서는 정말 우리 정치가 이 갈등을 푸는 해법을 내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 집권 초기입니다. 아까 저도 모두에서 얘기했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전국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폭인데 앞으로 우리 정치권과 행정과 국민이 마음을 모아서 할 일이 많거든요. 새만금의 IMF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제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지를 와서 상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또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새만금 전단 통합 문제에 이렇게 갈등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만 더 주민 분야 활동으로 갈등이 때문에 주민투표를 중단해야 된다, 지원을 해야 된다, 아니면 지방선거 이후로 다시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갈등이 크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빨리 끝내버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 반대라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가능하다고 보시잖아요. 반대가 더 높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이제 그 완주인원 노업소의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2013년도에도 그 통합 관련된 투표를 했었는데 그로 인해서 그 투표를 하는 바람에 상당히 그 갈등과 후유증이 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또 그게 완주 국민과의 갈등을 하면서 사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전주 시민과 완주 또 찬성을 하시는 분과 반대하시는 분 사이에 국민들 사이에 감정적 대립으로까지 가고 있는 것에 대한 걱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도 주민투표를 실질적으로 사실 언제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아마 가면 갈수록 상당히 심해질 거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상당히 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론 뭐 법에 정해진 절차로 한다면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우리 지방자치법 3호는 또 지방시도에 의해서 이렇게 그 행안부에다 분가하려면 완주 주민의 또 공감대 이런 것들을 감안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의견들이 모아져서 주민투표를 안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근데 그 방법으로는 아까 말했지 만약에 정말 반대 여론이 아주 높다. 그런 경우는 굳이 무리해서 할 필요도 없을 거고요. 또 하더라도 주민투표 외에도 뭐 지방의회 결정할 방법도 있는 거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마음먹기에 달린 거죠. 저 의원 생각은 찬성이 되건 반대가 되건 결정에서 많이 나온 전 시간에 주민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런 거에 걱정이 있는 거죠. 그 말씀대로 하시면 통합은 주민투표가 안 이루어진다는 갈등 문제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주민들이 선택을 해야 하는 그 최소한의 그 의견 표현할 수 있는 저희는 투표라고 민주주의에 되어왔는데 무조건 주민투표 반대가 그 의견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인지 아니면 또 공론화를 더 많이 하셔가지고 대화를 의원님들 직접 나서서 뭐 전주와 완주 의원들 간의 이런 문제도 한번 공론화를 또 한 번 해볼 수 있는 시기도 다가온 것 같아요. 궁금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민 이제 정안 되면 결국 주민 투표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그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로 인한 부작용 문제들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가능하면 그렇지 않은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거고요. 그 주민 투표를 않더라도 실제로 어떤 것이 전국 발전을 위한 대안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답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좀 답을 찾아보는 그런 수기와 공론의 과정, 고민의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0만 메가시티와 관련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말 그 완주 전주 그 국민들이 그 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오해는 무엇이고 사실이 무엇인지 이런 공론의 장도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미 뭐 단체장 사이에는 뭐 토론이 좀 성사될 예정인데 혹시 그 의원님께서 뭐 토론자가 있다면 참여할 계획도 있으신가요?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제가 여러 차례 기회가 되는 대로 제 입장을 밝힐 기회가 있으면 할 겁니다. 오늘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방송 토론회가 혹시 이번 토론회 방송 토론회에서 이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언급될 거라고 보십니까? 토론 패널 중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도지사를 상대로 토론을 제안할 생각입니다. 도지사를 상대로 토론을 제안할 생각입니다. 또 기회가 되면 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야 되겠죠. 제안해주신 100만 메가시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상 새만금 메가시티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그런 앞에 좀 잘 안 된 사례가 있는데 100만 메가시티를 제안했을 때 그게 가능하다고 보시고 좀 제안을 하십니까? 저는 뭐 여러 가지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행정통합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행정통합보다는 상당히 쉬울 것이다. 행정통합은 자치권을 포기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난한 그런 대화의 과정들 있어야겠죠. 그런데 행정통합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쉬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월 목적, 이런 방역경제권을 만들어주는지 이런 상생의 관점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게 좀 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사실은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보면 새만금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아리게 국가산업단지를 해야 되고 지금 해외도 많거든요. 대부분 효과가 예산도 투여해서 사업할 건데 새만금 사업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성과를 낼 것인가 참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면 군산 김제 부안에 전북도에서 아마 그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부산 관련된 구상을 했고 또 그런 협의가 있다가 지금은 아마 약간 잠정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 같은데 사실 그런 문제가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렇게 어거지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이런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저 그냥 민간으로서 내가 질문 하나 하고 잠시만요. 네? 기자가 아니신 분은 질문하지 말아주세요. 그 익산시는 그 새만금과 연계한 교통보호 전략을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메가시티 전략이 익산시는 어느 정도 협의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익산시하고 공식적으로 협의된 바는 없고요. 다만 그 익산에 있는 유춘석 의원님이나 또 한경도 의원님 또 나오니 바로 이런 문제에 관해서 대화를 해본 적이 있고 또 정홍윤 시장님이나 또 몇 분들하고도 의견을 나눠본 바가 있습니다. 익산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14기 시군 각자 자치권을 가지고 발전을 해야 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권역별
또그 각자 도생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권역별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 전북 같은 경우는 권역을 보면 새만금 같은 경우에 하나 있고 권역이 있고 특별자치단체 부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 또 전반주 통합 얘기가 있는데 익산의 입장에서 보면 좀 애매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익산에서는 사실은 이제 새마을군권과 함께 또 해서 광역화를 통해서 발전하는 이런 분위기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또 전북의 중추도시권이라고 할 수 있는 전주, 완주, 익산까지 포함하는 이 권역에 함께해서 또 발전하는 이런 그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익산이 사실은 그 새마을군권과 중추도시권의 딱 가운데 있거든요. 교통으로 바로 있고 산업으로 바로 있고 그래서 가운데 있어서 이 가운데 있는 익산의 장점을 잘 살린다면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해안권과 내륙권을 연결하는 도시를 만드는데 큰 의미가 있을 거다. 실제로 정현우 시장께서 얼마 전에 JTB인가요? 거기 뭐 인터뷰인가? 거기 한 거 보니까 그 새만금에서부터 익산, 김제, 완주, 전주까지 연결하는 철도 관련된 그런 부상을 말씀하셨고 그런 부분들이 산업을 연결시키는 게 아주 중요한 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생각이 약간 맥락이 좀 비슷하죠. 본질적인 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자꾸 이제 자치권이라는 게 계속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자치권이라고 부르지만 또 통합 반대가 지역 기득권 수 아니면 그냥 안정적인 형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들이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사실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왜 통합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전북도민들, 전주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전주의 어떤 산업 발전, 이렇게가 필요하고 봐요. 여러 가지 지원적인 이유 때문에 그 통합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고 또 사실 완주의 입장에서 보면 완주분들 입장에서는 지금도 말하자면 완주가 발전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통합을 했을 때 자치권이 상실되게 되면 결국은 대도시 위주로 행정이 되게 되면 지금보다 나을까?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 그에 대한 많은 분들께서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 현실을 인정하고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주 국민들의 지금 최근 여론조사 보니까 65% 정도가 반대하는 것도 나오는데 그런 분들의 얘기를 우리가 기득권을 지키려든가 지역 이익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분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전북의 발전이나 전주시의 발전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결국은 전주가 원하는 것, 또 완주가 원하는 것, 전북 도민이 원하는 방안을 찾아내는 게 정치가 해야 될 일이다. 어느 한쪽이 자기를 어느 쪽이 손해보는 이런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이제 전주와 또 완주, 전북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상생 방안으로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이제 특별자치단체를 활용하면 자치권을 보장하면서도 산업 발전할 수 있는 또 규모의 경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이니까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완주 주민들은 전주완주 통합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25%가 하셨는데 그러면 완주 주민들께서는 전주, 완주, 익산 통합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나요? 그거는 이제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완주의 반대 대책의 부분들이나 많은 분들 얘기를 들어봤는데 반대하는 분들은 제가 못 들었어요. 그리고 전주의 시민들하고 많은 얘기를 해봤는데도 얘기를 해보면 특별히 반대하시는 분들은 없더라고. 그런 방안이 있었네요. 내가 몰랐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지난번에 KBS 특보를 전북하고 이렇게 얘기해서 익산에 있는 시민들도 전화해서 참 좋은 방안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이거 반대한다. 이렇게 하는 분은 제가 못 들어봤어요. 반대 측 입장은 많이 경청을 또 하셨잖아요. 찬성 측에 대한 입장을 좀 들어보신 자리는 있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예, 찬성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찬성 측 의견 들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의원님, 그 아까 말씀하실 때 정치 쇼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내년 지방선거 유력한 도지사 후보로 지금 거명되고 있는 안 의원님께서 지방선거를 앞둔 이런 정책 프레임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시각에 여러 시각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저는 이제 그런 심정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이 전국 발전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도민과 또 우리 정치와 행정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 그 전국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현안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 전반적으로 평원체적 갈등이 아주 큰 사안을 공론화 절차를 없이 해가지고 갈등이 커진 상황에서 갈등을 키워나가는 방식이 계속 하게 되면 그 갈등과 상처가 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가 이럴 때 결국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이 자리에 한 것이죠. 지방선거 염두에 두고 와서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정례를 진실을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지금 여러 차례 통합을 시도했었잖아요. 저는 그 기간들도 다 공론화의 기간에 속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때는 반대했었지만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또 한번 그걸 물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이제 공론화 기간을 딱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해놓는 것도 사실상 좀 맞지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참 비입하다 그런 말씀을 여기도 잠깐 써놨지만 3번의 정도의 실패를 만약했다 그리고 정말 이게 필요하다 이 문제를 진정성 있게 접근하려면 저는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통합을 했을 때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 연구용을 한번 안 했거든 말이죠. 그리고 여론조사를 했으면은 도대체 완주 국민들이 뭐 때문에 반대하는지 그것도 좀 공개를 해서 그분들이 생각하는 걸 풀기 위한 걸 해야 되는데 그 공개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공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딱 답을 정해놓고 이렇게 모아라 이런 나는 공론이 아니라고 봐요. 겸손하게 겸손하게 내 답이 틀릴 수도 있다. 다른 답이 있을 수도 있다.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그런 것 없이 답을 정해놓고 일방적으로만 답 정형식으로 하면 사실은 소통이라고 할 수 없고 공론이라고 할 수 없다. 질문 한 번만 더 받겠습니다. 지금 갈등을 자꾸 연극을 하시는데 또 혹시 푸는 해법이나 대안을 혹시 가지고 계신 거 있습니까? 사실 이제 원칙으로 돌아가는 게 된다고 봐요. 아까 이제 일단 제일 중요한 문제는 우리 그 정치나 행정에서는 전국에 이거보다 더 시급한 다른 현안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전반 행정 통합 문제에 관해서도 한번 그 주민투표 절차를 계속해서 밀고 가는 것이 좋은지 그런 잘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른 대안이 있으면 다른 대안을 찾아보고 그리고 또 지금에 있어서도 어떤 게 전국 발전을 위한 길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정말 열어놓고 한번 그 의견들을 듣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차분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대안은 없으시고요? 더 좋은 다른 대안? 제가 말씀드린 게 대안입니다. 네, 마무리하시죠. 네. 주민들 제가 또 연락해 드리면 주민들 목